큐비트도 양자중첩 상태의 입자라고 했죠. 그 말은 이 큐비트도 계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고요.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와 QPU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결합해서 안녕하세요. 퀀텀 점프의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행사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5에서 사상 처음으로 양자 세션 퀀텀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젠슨 황이 양자컴 전문가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전 세계 컴퓨팅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두세 달 전만 해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하려면 20년은 더 걸린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폭락시킨 장본인인데요. 당시 업계에서는 GPU와 경쟁 기술인 양자 컴퓨터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자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이번 퀀텀데이 행사가 특히 이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젠슨 황이 양자컴 20년 발언을 사과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전망을 굽힌 건 아니거든요. 새로 발표한 사업 계획도 보면 기승전 GPU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직접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들을 가속 양자 연구센터라고 하는 그 인프라에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은 GPU를 제공해서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와 QPU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결합해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짓고 양자컴 기업들을 끌어들여 GPU와 QPU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엔비디아가 공개한 이미지를 보면 슈퍼컴퓨터 중앙 서버가 있고 그 주변에 보조 서버들이 있는데 그 보조 서버들을 다시 보면 무슨 기호들이 달려있죠. 제가 보기엔 원자나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회로 같은 양자 컴퓨터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QPU를 GPU의 주변 장치로 묘사한 건데요. 양자컴이 슈퍼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양자컴도 엔비디아 주도의 슈퍼컴 생태계에 합류시킨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인터뷰했던 전문가들도 이런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GPU가 AI 연산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CPU를 완전히 배제하고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가 연산 방식이 다른데 여전히 서로 장단점이 있고 그걸 적당히 결합했을 때 최고의 연산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비교적 단순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작업은 슈퍼컴퓨터가 유리한 반면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 중에 정답이나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길찾기류의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유리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설명하려면 원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에게서만 발생하는 양자중첩이라는 현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양자중첩은 쉽게 말해 입자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컵을 보면 컵은 여기 하나의 위치에 있잖아요. 만약에 사이즈를 줄여서 한 3포 정도가 된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한 점에 있을 겁니다. 근데 사이즈를 더 줄여서 한 0.1 나노미터 정도 되는 원자 사이즈까지 내려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자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동시에 구름처럼 퍼져서 존재합니다. 원자가 쪼개져서 그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 자체가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마, 저기 있을 확률이 얼마 하는 식의 어떤 확률 분포에 따라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 더 특이한 건 이런 원자를 우리가 다시 관측하면 위치가 한 곳으로 고정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요. 관측은 곧 빛으로 원자를 쬐는 건데 원자는 너무 작아서 빛에도 맞으면 아프거든요. 원자가 영향을 받아서 양자중첩 상태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원자나 그 이하 전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중첩이 자연스러운 형태고 우리에게 익숙한 한 점을 점유하는 형태는 관측이라는 변수 때문에 왜곡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빛이 제일 약한 그 방해거든. 빛뿐만 아니고 진짜 공기 중에 입자나 다른 영향을 받아도 그건 말할 것도 없겠죠. 양자 컴퓨터는 이런 양자 중첩 현상을 응용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0이나 1이라고 하는 0과 1의 이진법으로 숫자 계산을 하잖아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양자 중첩된 큐비트라는 입자로 계산을 합니다. 0과 1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 현대 암호의 근간을 이루는 소인수분해 연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9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2, 3, 5, 7 같은 소수들을 차례로 91과 나눠본 후에 나눠 떨어지는 숫자를 찾을 겁니다. 슈퍼컴퓨터는 이런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장치고요. 반면 양자 컴퓨터는 양자중첩 원리로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큐비트가 7개, 그러니까 7큐비트만 있어도
이진법수 000000부터 111111, 즉 숫자 0부터 127까지 총 128개의 숫자를 동시에 90일과 나눠보고 그중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백 자릿수에 달하는 매우 큰 수를 소인수분해하거나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 신약 후보물질의 분자구조 조합 중 효능을 극대화하는 조합을 찾는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양자 컴퓨터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큐비트도 양자중첩 상태의 입자라고 했죠. 그 말은 이 큐비트도气나 공기 같은 외부 영향을 받으면 왜곡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가 계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어떤 커다란 냉각 장치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큐비트를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하지만 큐비트도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 외부 영향을 100% 차단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계산 정확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해주는 것이 양자 오류 정정입니다. 구글 같은 기업들이 논리적 큐비트라고 하는 오류 정정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큐비트 하나하나는 계산 오류가 크기 때문에 여러 큐비트들한테 같은 계산을 맡긴 후에 그것들을 서로 크로스 체크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오류 정정 작업이 다름 아닌 슈퍼컴퓨터에 적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류 정정은 큐비트들의 계산 결과를 취합해서 하나의 논리적 큐비트로 구현하는 일련의 작업이고, 이는 반복적인 걸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게 관건인 슈퍼컴퓨터의 계산이라는 거죠. 게다가 GPU는 반복적인 패턴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오늘날 AI 연산에 최적화했죠. 요약하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는 오류 정정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은 AI 연산에 특화한 GPU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쿠다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어쨌든 자기네 GPU에 가장 잘 돌아가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개발 도구들을 모아놓은 개발자용 플랫폼입니다. 오늘날 개발자들의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큐다큐는 앞서 말한 양자 오류 정정을 포함한 양자 컴퓨터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미 양자 컴퓨터까지 자기네 플랫폼에 합류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퀀텀 점프에서는 엔비디아의 퀀텀 데이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양자나 신기술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번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